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만나 뵀는데요. 오늘 날씨가 시원해요. 그죠? 네. 오래간만에 날씨가 좀 시원한 날인 것 같아요. 뭐 어제 그제부터 계속 이렇게 좀 추워지고 있어가지고 뭐 낮이고 밤이고 뭐 다들 좀 추우실 거예요. 잘 이렇게 잘 싸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어저께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건데요. 퀴즈 하나 내볼게요. 겨울에 왜 한참 추울 때 방한용품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연구진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근데 모자 쓰는 거하고 목도리 하는 거하고 장갑 끼는 거하고 어느 게 가장 방한 효과가 탁월할까? 1등이 뭐죠? 목도리라고 말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모자가 첫 번째래요. 모자가 거의 뭐 절반 이상의 어떤 보호 효과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도리고, 그 다음 장갑이래요. 근데 머리는 왜냐면 아무것도 쓴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 이 머리카락밖에 없는 거지. 심지어 또 별로 없는 분은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자를 잘 쓰고 다니시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에 나다닐 때는 헤어스타일 고려하지 말고 모자를 잘 싸매고 다녀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뇌출혈 같은 거나 이런 거 안 걸린다고. 이상권의 건강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그리고 시작하면서 한마디만 드리면은요. 공부가 처음 공법을 들으니까 많이 뭐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원래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A란 강사 수업을 들어서 어려운가? 아니요. B 강사 수업을 들어도 어렵고 C 강사 수업 들어도 어려워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 처음에 얘기했죠. 6가지 법을 다 돌려서 보기 때문에 다른 과목하고 달리 6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이게 만약에 정비사업만 하나 딱 보자. 그럼 할만해요. 솔직히. 뭐 개발사업 하나만 딱 보자. 할만하지. 왜 못하겠어, 이거를.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6가지 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수업 시작한 지 이제 뭐 2달도 채 안 됐는데 뭐 도저히 모르겠다가 말이 돼요, 이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10년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공법은 원래 어려운 거니까 그냥 마음을 열고, 듣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건 공법은 가장 어려운 과목이다. 그래서 마음을 접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른 과목은 다 이해가 되는데 공법만 나오면 숨이 막혀요 이러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맞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대부분 몰라서 그렇잖아요. 왜? 어떻게 상황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벌써 이른 시기에 공법을 버리고 나머지나 해야 되겠다. 절대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죠? 지금 재수해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라는 건지 이러는데 절대 제가 어렵게 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되게 쉽게 하는 수업인데 처음이라 그렇습니까? 처음이라. 그렇죠? 그 정도 봐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배우는 오늘 천천히 얘기해 주죠.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근데 그 규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그림책의 12페이지 펴보시면 항상 시작할 때는 12페이지 피세요. 그래야지 어디 보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12페이지가 뭐다? 전체 우리 공법의 사이트맵이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니까.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근데 부동산을 규제할 때 가장 우리가 많이 써먹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규제를 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고 그 규제를 위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계획을 대한민국 전체에 한꺼번에 만들자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전국의 이런 도시마다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의 부동산을 규제를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도시 관리 계획이에요. 서울시라는 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를 가하는구나. 그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면서 이와 같이
강서 마곡지구나 어디 우리 송파 위례나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해서 현재 마곡 신도시하고 송파 위례 신도시가 들어온 거예요. 규제에 의해서 부동산을 개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배웠던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는 게 아주 위험하니까 이에 대한 부분을 철거하고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정비사업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해가지고 규제를 해서 시행하는 사업인 거고요. 서울시에 30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와 같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업할 때 가장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공법은 이 법이에요. 정비법.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베이스는 국토계획법이지만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도시계획의 시설, 공원이나 도로, 광장 이런 거 만드는 거 도시계획의 시설 사업도 시행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우리 봐가지고 이 도시계획 사업의 세 가지는 다 본 거예요. 이거 말고도 도시를 관리하고자 우리가 뭐다? 규제를 가할 때 토지의 이용 규제를 위해서 뭐라고요? 토지의 이용 규제를 위해서 용도의 지역을 정하고 도간, 농장, 용도 지역 중 뭐가 안 돼? 해봐요. 나 옷 샀어요. 조끼도 사고. 그리고 용도 지역의 뭐다?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뭐 하죠? 용도 지구를 정하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완화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도 정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여러 번 반복해 볼 거예요. 그렇죠? 반복해 보다 보면 점점 나아져요. 처음부터 다 하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뭘가 자꾸 외우려고만 애를 쓰고 뭘 보는지를 이해 안 하려고 덤비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보다 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 요 내용을 공부하는 게 60, 70%라는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배웠고요. 그럼 오늘은 1교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사업 복습합시다. 그럼 이제 그림책은 62페이지. 라고요? 62페이지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부분이 보일 겁니다. 한번 말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2페이지에다가 정비사업 옆에 62페이지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금방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고 페이지를. 그러면 그 12페이지 봤을 때 몇 페이지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1년 내내 반복을 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뭘 보는지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지만 몰아서 쫙 봤다가 또 한동안 안 봤다가 몰아서 쫙 봤다가 한동안 안 봤다가 이렇게 하면 완전 원점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얘기하죠. 월화수목금토 시간표 꼭 지켜야 돼요. 과목별 요일 지켜야 되고요. 그러면서 뭐가 되죠? 그 요일 지키면서 공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봐왔던 1일학습, 그렇죠? 1교시마다 확인하는 거 이거 한꺼번에 쫙 정리해 줘야 되고요. 이거 안 하시면은 다 까먹어요. 그리고 1, 2월 달, 3월 달 공부하러 갔을 때 뭐 해야 한다? 11, 12월 달에 1일학습 중거 7장을 매주 공법데이마다 그 요일마다 7개를 전체를 봐줘야 돼요. 뭘로? 동영상으로 봐도 좋고 시간 없으면 문서로만 봐도 좋고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해버리게 되면 한 주만 안 해도 다 까먹어요. 그렇죠? 모르겠어도 일단 읽어요 계속. 아니면 동영상을 보든가. 제가 1교시만 별도로 모아서 무료 특강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1교시잖아요 또 지금. 그죠? 그럼 봐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6문제가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두꺼봐 헌집 줄 테니까 새 집을 주지 않겠니라고 정비 사업을 해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 이렇게. 그래서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 진행을 하죠. 그리고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도시계획 사업 중에 하나가 정비사업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이걸 따로 정비법에서 6문제가 나온 법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번 시간 배운 바가 이건 절차가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전국 단위로 정비 기본 방침을 먼저 만들어줘요. 기본 방침을 누가?
국장이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거기 맞춰서 서울시란 도시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어요. 그렇죠? 어느 동네에 언제 사업할지 정하는 거죠. 그럼 봐요. 전국의 정비 기본 방침, 서울시의 정비 기본 계획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뭐라고요? 전국의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서울시의 빨간색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서 300군데가 넘는 사업구역에 언제 사업할지 먼저 정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게 바로 뭐냐면 정비 기본 계획. 근데 요 B라는 동네가 22년 12월 달에 사업하기로 기본 계획 잡혀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럴 땐 B란 동네에 정비 계획을 만들어 정비구 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모이면 재건축이면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야 돼요. 62페이지. 뭐라고요? 재건축이면 안전진단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단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면 좀 있으면 통과돼서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 정하고 준비하겠구나 라고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되죠?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되고 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업 시행을 해서 뭐가 돼요? 구역 지정됐으니까 조합이 시행자가 된다면 조합인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근데 조합이 시행자가 될 때는 이 조합을 만들기 위한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먼저 뭐부터 해요?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소유자가 조합 만드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창립총회 거쳐가지고 조합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집 지을 사람 대림 덜 편한 세상. 알겠죠? 불편한 세상이 아니라, 그렇죠? 등등. 뭐 GS 자이나, 그렇죠? 뭐다 삼성 레미뽕이나 대우 불그지오 이런 거 뽑는다고 얘기했었지 내가. 그렇죠? 시공자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합이 인가가 되고 나면 바로 하는 총회가 시공자 선정 총회예요. 일반적으로.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뽑아가지고 이제 뭐다? 시행자가 사업 시행계획 만들어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업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있는데 종전의 건물이라는 거를 일단은 뭐 해야 되죠? 철거하잖아요. 철거하는데 이것의 가치가 얼마인지도 판단하지 않은 이상 철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억 원으로 A께 평가됐다면 뭐 사업 후에 분양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2억짜리 분양 신청했다라고 가정하자면 뭐가 된다? A는 종전권 1억이었고 사업 후에 2억짜리 분양 신청했으니까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은 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가늠할 수 있겠죠. 이런 가격적인 측면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철거가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 시행할 때 먼저 하는 내용은 가격 정리하는 관리 처분계획을 먼저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 처분계획 만들고 나면 이제 종전 건물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철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듯이 철거되고 있다면 관리 처분계획 인가됐구나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준공검사 인가 받고 나서 공사 완료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지건축물 이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로 권리 넘어가는 거야. 고시가 되고 나면 다음 날에 넘어가 권리가 그리고 등기치고 마무리하는 거죠. 물론 등기할 때 뭐는 제한되고 다른 등기는 뭐가 된다?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등기는 조합원이나 분양받은 자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그 등기 될 때까지는 다른 등기는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업의 시행 절차를 크게 본다면 세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초반에 뭐가 되죠?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시행자 누군지 보고 사업 시행 인가 만드는 단계, 요 단계. 사업 시행 인가되고 나면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관리 처분하고 철거하고 이전 고시하는 단계. 사실은 세 단계로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 사업은 요 흐름 파악이 안 되면 전혀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계속 첫 페이지 보고 나중에 또 크게 장판이 드리겠지만 뭐 하는 건지 뭐다 이런 보면서 정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느껴져요. 이게 공부라는 거는요. 11, 12, 1, 2나 1, 2, 3월 달, 뭐 4, 5월 달 이렇게 가면서 그때마다 보는 양들이 있어요. 그때 보는 양이 있고 그때 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서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쫓아가지 못하는 것도 옳지 않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때 진행하는 걸 그때 따라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그냥 평상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막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거 아무 소용없어. 다 까먹어요. 그렇죠? 성실함이 첫 번째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뭐하죠? 안 돼요 시험이.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뭐다 학력이 안 돼도 성실하면 붙어요. 정말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매번 봐요. 뭐 좀 안 되고 막 이러고 다니면서 막 이래 성실하지 않게 떨어져요 100번.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이 많이 붙어요. 성실하게 하시는 분 보면 진짜로 그래요. 그렇죠? 중개사는 궁뎅이로 하는 공부예요. 절대로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진득하니 곰처럼. 그렇죠, 여러분? 주저앉아서 마늘 먹고 그렇죠? 그렇게 사람 되고 되는 거예요. 다음 거 정비사업 봅시다. 그럼 정비법에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비사업의 용어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럼 정비사업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있어요.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정의 뭐라 했어요? 제가 극히 열악하다. 노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으면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저번 시간에 사진 제가 보여줬죠? 그냥 봐도 동네가 심란한 동네. 주거, 그죠? 환경 개선 사업. 기억납니까? 극히 열악, 과도 밀집이고요. 재개발은 이만큼은 아닌데 열악하고 밀집한 동네죠. 이만큼은 아니잖아. 최악은 아닌 거지 이제.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뭐가 된다? 재개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상가, 공장을 정비하는 거는 재개발이에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은 겁나게 양호해. 도로도 멀쩡하고 겁나 양호하다. 이런 동네에서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라는 게 밀집한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우린 재건축이라고 해요. 그럼 재건축은 도로 등이 멀쩡하잖아요. 공동주택 단지만 노후불량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은 뭐가 된다? 투기적 수요의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멀쩡한 집을 부시려고 하니까 야, 재건축은 안전진단 좀 거친 다음에 해. 멀쩡한 거 부시면 안 돼. 투기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업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처럼 안전진단 규정이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 얘기들. 그리고 뭐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도 봐보세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게 왜 중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조합원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럴 때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가 주거환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뭐라 한다?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도 따로 지상권자라 하더라도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의 지상권자는 뭐하죠? 건물 소유자처럼 허가받고 등기친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등기도 안 된 그런 거라 하더라도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 등이 있다면 그 자에게도 토지 등 소유자의 지위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거는 뭐다? 지상권자의 저항을 막기 위한 것이지 지상권자에게 뭐다? 나중에 주택을 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만약에 지상권자한테 주택을 준다면 나는 지금 서초동에 있는 지인 땅에 가서 지상권 설정하고 계집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허가도 안 받고 등기도 안 치고 있다가 집 주쇼! 지상권자입니다! 이럴 거야 나 같으면. 같이 갑시다 우리. 그렇죠? 싫어? 그죠? 안 준다고. 그 지상권자 사용권을 확보해 준다고 하고 저항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인 것이지 지상권자를 진정하게 주택을 공급해 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그리고 재건축은 뭐다? 당연히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당연 재건축은 공동주택이라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를 뭐라 하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시작.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유는 공동주택이니까. 아시겠죠?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뭐가 돼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의는 언제든 물어보는 부분이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정비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없으면 못 살아. 정비기반시설이에요.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시작.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공원, 공영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공급, 지역난방 이런 것들. 이해갑니까? 뭐다? 정비기반시설.
하지만 생활 복리와 연결된 부분으로 공동이용시설이 있겠죠. 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및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어르신들, 애들 관련 시설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생활 복리 차원의 시설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택법에 배우겠지만 주택법에 나오는 복리하고는 좀 달라요. 하지만 제가 나중엔 또 비교 테마 할 때 비교해 드릴 거예요. 법마다 좀 다른 부분들을요. 나중에 법마다 정리가 되어지면 6개 법이 혼동이 시작돼요. 그때 옆으로 비교해 줘야 돼. 그래야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가 있고 구분해 줘야 되거든요. 또 앞으로 이렇게 넣는 책이 나와요. 비교 테마집이라고. 나중에 6월쯤에 할 거니까 그때까지 실력을 배양하세요. 했고요. 왜 얘기했대?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정비 사업의 용어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일일 학습 통해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첫 번째 봅시다. 1번 문제 나오는데요. 보시면 5회차예요 벌써. 정비 기반시설이 뭐라고 나오죠? 열악하다고 나와요.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열악. 그 다음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 돼 있다? 밀집돼 있다. 열악하다, 밀집. 그냥 봐도 알겠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도시환경이라는 걸 개선하는 사업은 뭘까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도 알아요. 뭐라고요? 재개발. 재기랄이 아니라 재개발입니다. 그리고 이거 33회 때 나왔어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문제 이상하게는 알 수가 없어. 일부러 골질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정작 중요한 건 안 내고 이상한 것만 내고 앉아가지고선 일부러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저도 알아볼게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뭐하다? 양호하다. 양호 나와서 끝났지 뭐. 재건축이지. 양호하는. 이거 잘 봐야 돼.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다? 공동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부분들이 이 주거환경 개선이란 말을 보고 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가? 아니야. 주거환경 개선이란 말은 다 써 있어. 이해가시겠죠? 다 써 있다고. 이건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재건축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 양호, 공동주택. 항상 얘기하지만 키워드를 못 잡으면 문제 못 풀어요. 처음부터 자꾸 키워드 잡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단어가 보여요. 그냥 읽잖아요. 그냥 소설이야. 의미 없어. 그러니까 키워드를 탁탁 잡아가면서 읽어줘야 돼요. 처음부터 연습을 하셔야지 시험 보러 가면 탁탁탁 챙겨줘가지고 알 거 풀고 모를 거 버리고. 그렇죠? 그럼 공법은 50분 중에 10분 이상 남아요. 왜? 버리니까. 안 풀잖아. 시간 남잖아. 그걸로 중개사 풀어. 그게 맞는 거라고. 봐도 몰라. 뭐 하나 보고 앉았어 그거를.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일부러 그렇게 내요. 풀지 말라고. 적어도 12개씩은. 그거 뭐 하나 보고 앉았냔 말이야. 시간 낭비지. 그 시간에 중개사를 풀어야지. 그렇죠? 그 얘기들 됐고요. 세 번째. 일단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국어, 도랑,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가스 공급, 지역 난방설은 뭐다? 그렇죠. 정비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이고요. 나머지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화장실, 수도,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건 뭐다? 공동이용시설. 처음엔 이게 알긴 하는데 단어도 안 떠올라요. 법마다 달라가지고. 또 어디 가면 또 부대에 써이라 그러지 봉이라고 하지 여긴 또 다른 말을 쓰지 하니까 그것도 헷갈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한 번 보고 안 외워져. 그러니까 한두 번 보고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 1년 동안 길게 보다 긴 숨으로 가는 공부기 때문에 운전면허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시설이고요. 그 다음 내용에서 4번도 아주 중요한데요. 토지 등 소유자와 관련된 정의를 물어보고 있어요. 아, 이 문제는 뭘 물어본 거다? 토지 등 소유자 물어보고 있구나. 토지 등 소유자. 이해갑니까?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물어보는 거로 봐서는 무슨 사업이겠어? 주거환경 개선과 그쵸, 재개발 사업인 거죠.
주거 환경의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일 때 이런 거예요. 재건축은 건물과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맞아.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그리고 해설 뒷페이지 있으니까 굳이 안 적어도 돼요. 다 뒤에 써 있으니까. 어떤 분 답인지 뒤에 있어. 그리고 내가 답을 밑에 안 두고 뒤에 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자꾸 봐요. 풀다 모르잖아. 가리고 보다가 안 봤어. 이러고 앉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시험장 가면 깜짝 놀래요. 문제 밑에 답이 없거든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없는 상태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 인식하셔야 돼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그렇죠? 그 얘기들 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키워드가 뭘까요? 오케이. 훌륭해. 안전진단. 이제 이해하셨어요? 안전진단. 그럼 안전진단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재건축 얘기하는 거네. 뭐라고요? 재건축.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종로구청장은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비계획 만들 때가 되면 안전진단 통과돼야지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정비 기본방침 전국에 서울시의 정비 기본계획, 그 안에 우리 공동주택 단지의 정비계획.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데 이거 계획 만들기 전에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시기만 일단 이해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책 돌아와서 봅시다. 그럼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65페이지 봐보세요. 그럼 순서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설명드린 바가 65페이지. 그림책 65페이지. 정비 기본 방침 만들고 정비 기본 계획 만들어서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재건축이면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이면 뭐부터 하자? 안전진단부터 하자. 그래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정비 계획의 수립식이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거구나. 어디 위치인지 기억하시고. 그림책을 제가 다 순서대로 배치해놨기 때문에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서. 그럼 뭐예요? 진단 통과됐으니까 뭐 할까 이제?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정비 구역을 정해가지고 사업의 섹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삼성동 무슨 단지. 이해갑니까? 서울시 안에 역삼동 무슨 단지. 재개발이면 일단 섹터 정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역이 정해진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 넘어가면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 보자는 얘기야.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페이지는 69페이지입니다. 봐봐요. 일단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당의 동네에 뭐 한다고 했어요, 제가? 정비 계획을 만들어서 뭘 정해요? 정비 구역을 정해요. 정비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죠. 그리고 정비구역 정해졌다고 한다면 이제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 다음 뭐 하죠?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시행자가 누굽니까? 라는 걸 볼 때 조합이라는 걸 같이 공부하면서 시행자 레벨을 공부했던 게 이 부분인 거예요. 어디만큼 왔나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예요? 주거. 시작. 좀 성의를 다해보세요. 주거. 죽으란 말이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에 저소득 주민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극히 열악, 과도밀집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 사실 뭐예요? 불가능해요. 조합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이 있어야 굴러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주거환경 사업은 공공주도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군 등 LH 등의 공공주도용으로 이루어지고 조합이나 소유자 시행 같은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조합이 시행을 하고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공공민간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죠. 재개발, 재건축은. 그리고 재개발은 토지 등에 대한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상가 공장을 짓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도 가능하다. 유일하게. 재건축은 안 되지만 재개발은 가능해요. 이유는 상가 공장일 수도 있고 20명도 안 되는데 주택도 아닐 수도 있는데 굳이 조합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서 돈 많이 쓰라고 강요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업성도 없는데. 이해 가셨죠? 그런 취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행자의 기본 패턴이죠. 그 중에서 조합이라는 시행자의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합이라는 시행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조합이라는 시행자 어디? 페이지 70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하자? 추진위원회부터 만들자. 봐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럼 조합 설립의 추진위원회에서 뭐 하죠? 조합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그 조합을 인가 신청하러 시장군수 등한테 가기 전에 창립총회라는 걸 먼저 개최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 설립이 인가 신청을 시군 등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시장군수 등이 거기죠. 조합장 들어오세요. 조합 인가 때문에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조합장 없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정관 가져오시고요. 아직 안 만들었는데 뭐 하자는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창립총회는 조합의 인가 신청 등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조직해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업무야 사실은. 그래서 창립총회에서 정관 확정 짓고 임원 뽑고 대원을 뽑는 거지 일단. 그렇죠? 그러면서 인가시장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만든다면 정비구역이라는 게 지정되고 나면 조합이 시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야?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위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할 일인 거야.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일단 순서가. 이해 가셨죠? 몇 명? 5명. 이게 어디 가면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조합에 가면 7명이었잖아. 근데 추진위원회는 여기만 있는 거지. 다른 사업에는 추진위원회가 법정단체가 아니야. 왜?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 분쟁이 심해지니까. 따라해보세요. 추진위원회가 법에 정해진 단체. 법정단체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조합도 비법정으로 진행할 수 있겠지. 하지만 법에 정해진 단체가 추진위원회에 존재하는 건 정비조합뿐이에요.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오해 마시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명 이상이 이래서 추진위원회 만들고 창립총회에서 이렇게 하고 조합의 인가신청 들어가는데 조합의 인가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아야 돼요. 집중. 근데 그 동의를 받을 때 특히 재개발만큼은 먼저 기억합시다. 재건축은 다음 타임 때 하고 복잡하니까.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and 면적의 2분의 1 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재개발 조합 설립에 인가신청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4분의 3하고 뒤에 면적이 소유자와 면적이 동시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소유자는 4분의 3이 됐는데 면적이 2분의 1이 안 된다면 더 얻어야지. 동시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예, 가셨죠? 그렇게 동시만족이 돼야 되고 이 재개발은 소유자 수가 더 중요해요.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유자 수가 더 중요합니다. 골드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에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뒤에가 면적이 뭐다? 2분의 1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요거 빵꾸 메꿔서 기역 니은만 물어본 것만 3번이에요. 오늘 1문제 있듯이 빵꾸 메꾸기 기역 니은 물어본 것만 3번이라고. 정말 자주 나와요. 낼 거 없으면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 빵꾸 메꾸는 동의 요건.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각각의 사업마다 동의 나오는 거 한 번에 정리해 줄 거예요. 전체 다. B4지 2장 정도 돼요. 그렇죠? 정리해서 봐야 나중에. 그것도 재밌다. 별 빠지고. 근데 그런 걸 나중에 보려면은요, 이게 6개월 동안 베이스가 쌓여 있어야 돼요. 6개월 동안 베이스가 안 쌓여 있으면 나중에 6월쯤 갔을 때 그 수업 듣고 이해가 안 가요. 그때 이게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60 이상은 나와.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되면 마음이 급해지는 거지. 그렇죠? 이게 대부분들 그때 공법이 안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공법을 2차라고 나중에 밀어놓은 분들 대부분 그래요. 그죠? 2차를 공부를 나중에 밀어도 공법은 미루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국영수 같은 거예요. 민계공. 이 3가지는 국영수 같은 거라 밀어놓으면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합격해요. 항상 처음부터 같이 가야 돼요. 나머지 과목은 나중에 급할 때 땡겨도 되지만.
물론 뭐 나머지 2차생들도 지금부터 하라고 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겠지. 실제는 그렇거든. 국영수니까 그렇게 뭐 오해하지 마시고. 일로도 괜찮아. 한번 우리 애기들 봅니다. 이런 다음에 다음 거 조합원이 누군지를 보고 그 임원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조합원이 누구냐? 기억나세요? 조합원은 누가 돼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시작.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심지어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된다. 왜? 너무 강성이고요. 안고 갈 수가 없어요. 폭탄 안고 가는 거와 같아요. 그렇죠? 동의하지 않은 자 완전 안티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알바 꽃도 안 팔까 봐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는. 봐봐요.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가 지금까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전진단과 매도 청구예요. 매수 아니야. 매도 청구야. 매도 청구는 시행자 보호 조치야. 소유자가 알바가 놓고 안 팔아. 수용도 못 하는데 그럴 때 팔고 나가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매도 청구예요. 이해 가셨죠? 매수 청구는 소유자 보호야. 그건 국토개혁법에 있던 것이고 여기 아니에요. 딴 나라 갔다 오면 안 돼. 그렇죠? 또 행동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재건축에만 나오는 단어 뭐다? 안전진단과 매도 청구. 재건축은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보통 수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익이라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자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천재지변이 아니고는 재건축은. 그래서 매도 청구 조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재건축만 오해했거든. 그리고 내용에서 오른쪽 임원은 누구예요? 조합의 일꾼을 뽑는 거죠. 조합장, 이사, 감사. 그리고 임원에 대한 구성을 봤을 때 이 정비조합만 나오는 특이한 조문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임원의 임기 조항이 있어요. 우리 배우는 조합이 총 3개예요.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 정비법의 정비조합,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이 있는데 세 조합 중에서 임원의 임기를 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그렇죠? 개정된 지도 난 모르는 것 같아. 출제하시는 분들이. 신설된 걸 알면 내야 되거든요. 모르는 거야. 그렇죠? 3년 이하 정관 정한다. 연임할 수 있다. 왜 여기만 임기가 있을까? 정비조합만. 너무 많이 받아먹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부정부패 연루된 분들은 임원에서 배척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 받으라는 얘기야. 문제 없으면 연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단지들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뭐 되게 받아먹고 뭐 등등. 그럼 받아먹으면 그냥 받아먹어요? 대신 시공비 겁나 올려줘야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러면 조합원들이 피해보는 거거든.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임기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비조합은요. 그리고 1, 2, 3, 4에 대한 부분의 임원의 결격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법에서 배웠던 조합과 일치해요. 하지만 여기만 나와 있는 별도의 결격이 있는데 벌금 100만 원. 그리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 벌금에 대한 결격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벌금에 대한 결격이 있는 건 여기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3번하고 4번의 미음번에 대한 내용은 다른 조합에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 일단 패턴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죠? 이렇게요? 조합을 만들었으면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개최해서 회의하게 되고 항상 총회할 수 없으니까 대의원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뭐다?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럴 때 요거 나올 때 주의할 사항이 뭐라 했습니까? 대의원의 구성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조합원이 몇 명?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왜?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아가지고 대의원회가 없이는 의결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매번 총회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깨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총회 대행을 위해서 의결 대표를 뽑아놓고 총회 의결을 대행할 수 있게 대의원을 둬야 되는데 100명 이상일 때예요. 근데 뭐였죠 이게? 저번 시간에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에 가서 본다면 거기는 얼마?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고 나오죠. 오늘도 제가 1일 문제에 넣었죠. 여기는 둘 수 있다예요. 이해관계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개발사업은. 하지만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100명 이상이면 두어야 하거든요. 알겠죠? 그거 내용들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합이 만들어지면 이제 집질 사람 뽑아야죠. 시공자 선정. 뭐라고요? 집질 사람 뽑자. 그 다음 순서. 시공자 선정.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 설립의 인가 후.
재개발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경쟁 입찰이 아니라 규약에 따라 선정. 알겠습니까? 요거 두 번째 많이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공자 선정에 대한 부분의 시기는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 달라지는 거예요. 시행자가 누구냐. 조합이 시행자면 조합 설립 인가후. 조합이 아니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면 그냥 사업 시행 인가 후 규약에 따라. 근데 이 토등소가 시행할 때는 콩고물이 많지 않을 테니까 경쟁 입찰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요걸 많이 물어보는 게 문제 패턴이에요. 그렇죠? 시공자 선정할 때 참 뒷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뭐 수조 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다못해 뭐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한남 제3재개발구역. 사업비만 7조 원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죠. 그래가지고 막 분쟁도 많고 막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시공 약속을 하고 막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그 한남 재개발 제3구역이 시공 선정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어느 업체인가 뭐라고 했다더라? 무슨 뭐 임대주택 짓는 걸 뭐 안 짓게 한다든가? 아니 재개발을 임대를 어떻게 안 져요? 그러니까 법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뭐 초법적 지위 있나? 말도 안 되잖아. 심지어는 무슨 여러 가지 비용을 이주비는 뭐 엄청 준다든가 거짓말을 뻥을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걸렸거든. 그래서 무산돼서 지금 다시 해. 그쵸? 거기 보면 지금요. 참 몸 정비 사업이 정말로 이게 어려운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분쟁도 많은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이겠죠. 뭐 유독 뭐 한남동만이 아니라 어디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래 갔으면 먼저 봅시다. 봐봐요. 6번 좀 봐볼게요. 일단 시행자 관련된 부분에서요. 뭐라고 나오냐면 지문을 봤더니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 그 다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무슨 사업이 이렇죠? 그렇죠.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보고 뭔 사업인지 알아야 되고요. 요게 우리 시험에 아마 30회 때인가 문제가 32회 때인가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아마 32. 그렇죠? 그래서 20인 미만이라고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은 직접 시행할 수도 있다. 이걸 재건축이라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 그럼 첫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지금 두 번째 7번 내용을 봤더니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가 그치 추진위원회. 이건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 얘기거든. 키워드를 잡아줘야지 뭔 말인지 아는 거죠. 그러면 정비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한다면 언제 이후 만들지?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 이상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걸 물어본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제가 11, 12월 등등의 내용은 거의 이렇게 가름의 고개를 넣습니다. 원조문을 보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의도가 이게. 그렇죠? 그 얘기들 8번 봅시다.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지죠. 재개발.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포인트는 뭘까 이거는?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하죠? 다음에 동의. 그렇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동의를 받는다. 이게 포인트 이 문제는요. 그러면 그 동의에 대한 부분은 뭐라 했어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동의를 본다면 4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라. 됐죠? 전 부분이겠죠. 요거 참 잘 나옵니다. 그죠? 한 3-4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 동의 요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이해하시면 되고 9번은 아직 안 나왔지만 한번 나와줘야 한다고 매번 주장하는 거죠. 작년도 나온다고 막 주장했는데 안 나왔거든. 그러면 임기. 그럼 저는 얘기하잖아요. 나올 때까지 얘기하니까. 어차피 적중률은 100%고. 그렇죠? 기다리면 되고. 근데 지루하지 좀. 뭐라고요?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3년 정관 정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끊어주고 벌금 얼마? 100만 원 이상의 형성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비조합에만 나오는 특이한 두 가지가 넣어놨어요. 이것도 언젠간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점 꼭 기억하시고요. 10번입니다. 도시개발조합과 정비조합에 대한 부분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개발조합과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는 정비조합에 대한 부분을 내가 비교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은 몇 인 이상일 때?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고, 정비조합은 몇 명?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원회 관련 구성에 대한 부분이 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이 같지 않으니까 두 개 비교하시면서 라인들 챙겨봐야 된다. 아, 그렇구나. 시작. 그렇구나. 그렇구나. 쪽팔려. 그래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호응 안 해주면 난 창피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이제 본다 한다면 사업시행계획 쪽에 필수점 몇 개 봅시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들었고요. 여기 몇 페이지일까요? 페이지 76페이지. 아직은 교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페이지를 모르지만 넘겨보면 다 나와요. 그렇죠? 어떤 분이 페이지 좀 읽어주라고. 알았어요. 알려줄게요. 봐봐요. 그럼 뭡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거를 뭐다 만들어서 정비구역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죠?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계획을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자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절차상으로 본다면 시행자가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사실 이 사업 시행 계획의 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항상 많이 나와요. 이거 아는 게 핵심이라고 봐요, 저는. 어쨌건 33회부터 이게 나왔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되겠죠?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은 재건축 사업은 제외한다는 거.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은 뭐다? 뭐를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슨 설치 계획, 무슨 건설 계획, 무슨 건축 계획, 이런 말이 보이면 대부분 이건 사업 시행 계획 내용이에요. 이건 실제 뭘 짓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럴 때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을 사업 시행 계획 내용으로 들어가지만 재건축 사업만큼은 제외가 된다. 이게 32회 때 문제였어요. 이유는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초과이익이 환수가 돼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임대를 또지라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빼주는 거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도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거는 뭐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거든요. 근데 주거환 개선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또 문제가 나온다면 34에는 뭐가 나올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걸 답으로 내겠지.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은 재개발, 재건축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 내용을 알면 나중에 차차 시행 조치를 볼 때 다 나와요. 하나씩 다 이게. 내용들이 거의. 그렇죠? 그렇게 일단 이 부분을 체크해 놓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한 문제만 볼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봐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문제의 포인트 키워드는 뭐냐면 사업 시행 계획서예요. 뭐고요? 사업 시행 계획서. 마찬가지 사업 시행 계획서. 그렇죠? 인가받아야 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 때 뭐야? 무슨 사업의 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제외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무슨 사업? 그렇지. 재건축.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사업은? 봐요. 무슨 사업은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을 제외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그치. 주거환경. 뭐라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됐죠? 그래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뒷부분 문장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제외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뭐다?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계획을 제외한 사업시행 계획서를 꼭 외워요. 이 11, 12일 준 1이라 쓰면 완전 완벽하게 외워야 돼. 그래야지 살이 붙어. 놓치면 살이 안 붙어. 알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요, 아마 내년에 3, 4월쯤 되면 다 외워질 거야. 그래서 너무 뭔가?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해. 그렇죠? 그 얘기들. 그 다음 나머지 관리처분 관련된 거 몇 가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의 마무리 그림책 봅시다. 봐봐요. 그럼 쭉 넘겨서 이제 관리처분과 관련된 부분 교재 80페이지 봐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됐죠? 이제 뭐가 될까 이제는요.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에 인가가 된 거죠. 그럼 사업 시행 계획에 인가가 됐으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되고 나서 며칠 120일 이내에 분양 공고하고 분양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들 보고 너네 분양 신청할 거냐? 분양 신청 자료 보냈다. 그러니까 계략적인 자료 보고 분양 신청할지 말지 정해라고 A4지 묶어놓은 책 같은 거를 줍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 내가 부담금을 대략 내야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확정된 건 아니야. 그냥 예측이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그래 나는 뭐 이자 감당하더라도 분양 신청할래. 이럴 수도 있고 이자도 비싸가지고 의미 없는 것 같아.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이렇게 뭐다? 청산 나오고 나가는 거고. 분양 신청한다면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서 네 거 1억 원이었는데 사업 끝나고 2억 원 분양 신청했으니까 1억 원 분담금 내라. 이런 식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하는 거야. 120일 이내. 근데 문제는 뭐가 되죠? 이거 봐봐. 시행자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 있고 나서 120일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 짧게 쓴 거야. 토지 등 소유자, 토등 소유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해 줘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 누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다 지 거잖아. 조합이 있는 게 아니잖아.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이면 다 지 건데 아무도 없는데 무슨 분양 공고를 해. 이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재개발인이 가능한 거야. 재건축은 말이 안 돼. 이해가셨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건 재개발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시겠죠? 이거 아직 안 나왔어요.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은 제외. 다른 소유자에게 통지 공고할 이유가 없어. 다 지 거니까. 보통 대기업이 땅 사가지고 한꺼번에 한 경우도 있거든.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본다면 여기서 D는 안 한다고 했어. 또는 투기과열지구여서 5년 내에 분양 신청할 수 없었어. D는 이렇게 철회했어. 하지 않았어. 그럼 뭐야?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날 다음 날부터 요거 90일 내에 손실보상 협의해 줘야 되고 D가 한 말 다음 날부터 60일 내에 수용재결 매도청 소송을 제기해 줘야 한다. 누구에게? 여기 하지 않은 놈을 처리하는 방법인 거지. 내가 저번에 10월 달에 9월 달에 동형 모의고사 볼 때 이 90일, 60일 기억하세요? 와 정말 딱 나왔어. 90일 빵꾸 뽕, 60일 빵꾸 뽕. 빵꾸 되게 좋아요. 하여튼간에 빵꾸 문제가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문제 내기 싫을 때 참 좋아. 싫을 때 그냥 빵꾸 뚫으면 되거든. 참 성의 없는 문제야.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우리가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면서 계획을 만들게 되고 인가되고 나면 종전권 철거하고 공사 끝나면 눈 뜨면 준공검사 인가받고 그리고 대지건축물 이전고시 하면서 등기 치면서 마무리하는 거야. 정비사업이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봐요.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해하자면 뭐라 이해할 수 있다? 가격을 정리하는 거다. 그렇죠? 종전의 것에 대한 가격을 뭐라 했어요? 제가 A가 1억 원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A는 뭐였다? 만약에 2억짜리 분양 신청했다면 1억 원 정도의 분담금은 내야 될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분쟁 문제나 쟁송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지연됐다면 그럴 때는 추가 분담금이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럼 원래 분담금과 추가 분담금을 더하지. 돈 내지. 그걸 청산이라고 해. 그걸 청산금이라고 하고 또 나중에 가면요. 그 얘기들.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 가격을 정리하는 게 관리처분계획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요? 가격을 정리하는 거. 그럼 뭐가 될까요? 분양 예정인 대지건축물 요거 추산액. 그리고 종전의 토지건축물 명세, 사업시행 인가고시
종전 절차, 사업 시행 인가고시 있을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렇죠? 그리고 정비 사업비, 이거 중요한 거, 추산액.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에는 재건축, 즉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뭐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마이너스가 안 나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마이너스가 나버리면 나중에 어차피 조합원한테 각출해야 되거든요. 그럼 두 번이라는 거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포함해 산정을 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래서 요번에 감정평가사 33회 문제였어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라고 나왔다? 재건축 부담금을 제외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이러고 나왔어요. 언젠가는 나올 거야. 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언젠지는 정확히 몰라. 그렇죠? 하지만 예측은 되는 거니까 봐줘야 돼.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그 다음에 세입자에 대한 건 권리 명세 평가,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그러다가 이제 주택 공급을 해주는데 문제는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 뭐하죠?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지상권자는 그냥 사용권 보장일 뿐인 거기 때문에 얘한테 주택 공급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집값이 비싸서 입주를 못하고 시름시름 알아. 우리에게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할지 몰라도 그게 평생의 꿈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파트라는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거, 춥지 않은 거, 코가 시리지 않은 방에 있는 거, 그렇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있는 분들은 모르지만 없는 분들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1억밖에 없는데 1억 원 분담금을 내려는 거야. 이건 살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LH 등이 시행자가 되면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공급하는 방법에 의해서 함으로 인해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고자 지분형 주택이라는 걸 공급하게 됩니다. 공동 소유하는 방식. 그럼 나중에 잔금을 다 안 내도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이해 가셨죠? 누가 시행자일 때? 토지주택공사 등의 시행자일 때고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32회 때 문제였어요. 중개사 32회 때 문제. 그렇죠? 그때 뭐다? 서민 위한 거니까 변동면적은 얼마? 60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공동소유 기간은 10년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분형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인 거죠. 나중에 또 다음 타임 되면 또 다음 회차에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봤죠? 그러면 문제 좀 확인해 볼까요?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12번. 일단 12번은 뭐 하는 건지 좀 봐야 되겠죠? 뭐 때문에 나온 지문인지 봅시다. 12번에 대한 부분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라는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관리처분 계획 만들기 위한 절차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게. 그렇죠? 저는 이거 나온다고 봐서 집어넣었어. 이유는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한 재개발 사업은 제외한다. 이것 때문에 낸 거야, 내 의도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럼 일단 사업 시행 계획에 뭐가 되죠? 인가를 받은 날부터. 오, 맞췄어. 오, 어려운 건데 이거. 120일. 그렇죠? 이내에 분양 시정 기간 등을 토등서에 통지하고 분양당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을 해당 지역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토등서 1인 시행하는 뭐다? 재개발 사업은 제외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1인 시행하는 재개발 제외. 한 번쯤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됐죠? 그리고 또 13번.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내용을 판단해야 돼. 봐봐. 이건 뭘 물어본 거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된 무엇을 수립하여 시군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이면 가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가격과 관련된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이구나. 됐죠? 관리처분 계획. 자, 다음 타임 때 그것도 낼 거예요. 정비사업의 추산액에는 재건축 초과액 환수에 의한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아셨죠? 그 얘기. 그 다음 14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 관리처분은 재개발.
관리 처분이죠. 누구를 제외한 토등소유에게 분양해야 한다? 그렇지. 지상권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참 3번쯤 나왔던 얘기예요.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에 분양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토지주택공사일 때 분양상자와 시행자가 공동소유가 포인트지.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전용 면적에 대한 부분은 얼마? 그치.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한정하여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됐죠? 60제곱미터 이하, 85 이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렵지만 한 번 정도 문장에 대한 부분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5회차의 일일 학습을 또 복습하면서 쫙 한번 봐봤어요. 그러면 쉬었다가 건축법부터 보도록 합니다.